우리 지역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리 곳곳이 아주 화사한 꽃으로 물든 완연한 봄날인데요. 오늘도 봄꽃처럼 반가운 소식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네. 그러니까 16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2007년도. 예. 그 2007년 봄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지금 예. 나온 쭈꾸미를 잡기 위해서 통발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예. 이제 쭈꾸미의 통발이나 이제 소라방으로 잡는데 그런데 통발을 걷어 올리니까 저렇게 이상한 도자기가 나온 겁니다. 도자기를 물고 올라오는. 네, 그렇죠. 예. 그 빨판으로. 예. 네. 그래서 그 어부가 이상해서 이제 태안군청에 신고를 했고요. 태안군청은 이거 심상치 않다. 예. 그래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배가 예. 침몰한 거예요. 난파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수중 탐사를 해보니까 수많은 네. 도자기 유물이 나온 겁니다. 예. 그때 나온 게 이제 2007년부터 10년까지 무려 25,000점. 아마 그 강진에서 예. 개경 당시 고려의 이제 수도 개경으로 이제 도자기를 옮기다가 아마 난파된 걸로 알려졌죠. 예.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언론에서도 쭈꾸미가 찾아낸 보물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죠. 예. 이제 뭐 경사였죠. 예. 네네. 그 인양된 유물 중에는 뭐 진짜 수천 가지가 있는데 수만 예.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 화면이요. 네. 그게 이제 두꺼비 모양이죠. 저 벼루예요, 벼루. 수많은 도자기, 접시 등이 나왔는데 저렇게 독특한 고려 시대의 벼루 청자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또 보물로 지정됐고요. 우리가 한껏 그 진짜 우습게 말했던 쭈꾸미가 네. 정말로 이제 큰일을 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쭈꾸미가 한국 보물 발굴 역사에 새 지평을 열었다. 1등 공신을 했다. 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지금 충남 서천은요. 쭈꾸미가 제철을 맞은 데다가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바탕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도 충남 서천 보물 이야기를 전하러 갑니다. 네. 가보시죠. 지난주에는 제가 전남구례 산수축제 갔었죠.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서천 동백꽃 축제. 야, 진짜 봄은 동백꽃이죠. 그런데 오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 조그만 길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차량에. 그래가지고 뭐 오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그 소식에 따르면 올 봄에 열린 모든 축제들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축제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뭐 여행에 대한 열망? 그걸 뭐 보복도 복수 여행이라고 그러나? 요즘은 진짜 복수가 대세인 것 같아요. 문 누구니까? 연지다. 나 오늘 여기 신나. Why can't I live a normal life? No matter. 뗄 수 없는 수많은 세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여기가 동백정이구나. 동백정은 활짝 핀 동백꽃과 푸른 서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백나무 숲이 명소입니다. 한번 방송에 선운사 동백꽃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걸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2m, 3m 아마 해풍을 맞이해서 이렇게 높게 이렇게 자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예가 있네.
걱정을 달아 바람이 날리고 염원을 달아 다짐을 이루고 사랑을 담아 마침내 행복을 찾아요. 아마 이런 서천에 있는 동백나무가 수많은 해풍을 맞이해도 뭐 올곧게 자라서 아마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량포구 작은 동산에 동백나무 군락지가 생긴 데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바다에 잃고 아들 하나 키우다가 그 아들마저도 바다에 잃어버린 노포가 있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용이 오르는 걸 본 거예요. 이 용왕을 이하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다음날 진짜 바닷가에 나갔더니 해안가에 널이 있는 거예요. 널 속에 선왕 5분, 동백꽃이 1대. 그래서 가져와서 그 동백꽃씨를 심어서 80오그루가 번성하게 됐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아, 그래서 이 당집이 있고 동백나무 군락지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백정 옆에는 마량리 주민들이 모시는 당집이 있는데요. 지금도 정월 초사흘이면 풍어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합니다. 동백꽃 구경에 이어서 바다의 봄을 맛보러 갑니다. 이야, 마량포구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 차가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어마어마하네. 아, 오늘 주꾸미. 나왔어요? 와, 주꾸미 여기 왜 이렇게 커? 와. 아이고, 몸통이 나만해. 야, 살아서 꿈틀대는 거 좀 보세요. 주꾸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죽구모야. 그러니까 대죽자, 이재금자. 그래서 대나무 죽순이 쫙 오를 때 가장 많이 잡히고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죽순이 나올 때거든요. 자, 주꾸미. 자, 먼저 먹어야 되겠죠? 어우, 배고파. 이게 말이에요, 샤브샤브잖아요. 주꾸미 샤브샤브인데 이거 너무 익으면 질겨져. 그래서 이거 딱 잘라서 머리는 더 끓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 다리는 취향에 따라서 이 정도 익었을 때 드셔야 질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저는요, 일주 이낙 삼문이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쭈꾸미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쭈꾸미가 낙지나 문어보다 저는 훨씬 낫더라고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샤브샤브니까 초고추장을 찍어서, 올 봄에 처음으로 쭈꾸미 먹네. 바로 이거야, 이거. 응? 왜 그러냐면 이거는 쫄깃하고 뭐 담백하다? 그 말은 너무 주꾸미를 무시하는 표현이야. 야, 환상적인 맛. 진짜요. 물론 취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하고 이제 달달한 맛이 다른 거 못 따라와요. 서해안 지역에 있는 쭈꾸미가 다른 지역보다 맛있는 게 뭐냐면, 마량포구에 보세요. 이렇게 너른 바다. 그 갯벌이 엄청 좋아요. 그
그래서 무기염료 같은 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자란 쭈꾸미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리고 막 그물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건 막 소라방이라고 했죠. 소라방. 소라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면 얘들 산란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봄철에 여러분 쭈꾸미 많이 드세요. 이게요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타우린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뭐 두뇌 활동도 막 굉장히 뭐 이렇게 활발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이게 쭈꾸미가 남해안의 낙지와 달리 이거는요 서해안의 봄철 시그니처 메뉴예요.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축제장에 못 오셔도 주변에 시장 같은 데서 많이 사서 드세요. 와, 이제 엄청 크죠, 엄청. 이거 대가리 아닙니다. 머리 아니에요. 몸통이에요. 자, 그 말했던 쌀. 오, 이 쌀을, 그 유명한 쌀이래요, 쌀. 네? 요거 먹어봐야죠. 자, 쌀알. 네, 참. 이 고소하잖아. 오동 톡톡톡톡 터지잖아. 톡톡 터져요. 응? 요거는 볶음이에요. 주꾸미 볶음. 이것도 먹어봐야죠. 매콤하게 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술이네, 술을 부르는 쭈꾸미네. 쭈꾸미 요리의 가장 큰 비법이 뭔 줄 아세요? 중요한 비법이 제 요리사잖아요. 뭐냐면 볶는 정도야. 데치는 시간 정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익기 전에 딱 빼는 거. 그게 부드럽거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동해안은 문어가 좀 많고 남해안은 낙지가 많잖아요. 근데 서해안은 쭈꾸미가 훨씬 많고 많이 잡히고 그냥 맛있어. 저는 쭈꾸미가 좋아. 쭈꾸미. 그러니까 지금 봄철인데 제철이 들어왔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이 쭈꾸미 드시고 건강을 다시 찾으세요. 붉은 꽃등 밝히며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는 동백나무. 겨울을 버텨내고 새로운 생명을 품은 3월의 바다. 풍요로운 고장 서천에 희망의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서천의 쭈꾸미는 정말 축제의 주인공답게 아주 크고 정말 먹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엄청 크더라고요. 예. 그 중국산하고 이제 국내산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예. 큰 거는 무조건 국내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번에 행사장에 가보니까 이제 예. 그 행사장이 좀 길이 좀 좁고 워낙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고 그렇죠.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추진위나 서천군에서 좀 그런 점도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쭈꾸미 제철이기 때문에 네. 뭐 전통시장이나 어딜 가더라도 많이 있으니까 쭈꾸미 드시고 봄의 기운을 한껏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민간 우주 발사체인 한빛 TLV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해온 민간 우주 개발 기술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도 상업용 위성을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리꾼들도 뜨거운 응원으로 이번 발사를 축하하고 있는데요. 나로호, 누리호에 이어서 한빛 TLV까지 빨리 우주 여행도 가능해졌으면 바다와 숲을 배경으로 이륙하는 모습이 낭만적이네요. 누리호 3차 발사도 가보자고 라는 반응 살펴봤는데요. 한국의 빛이 되자는 뜻을 담은 한빛 TLV 발사 성공이 앞으로 우주 강국 대한민국의 앞길을 여는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즘 봄꽃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서울 종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궁궐에 설치하는 재단인 광화문 월대 복원 현장에서도 조선시대 유적이 추가 발굴될 예정이라는데요. 우리 지역 세종시에서는 백제 한성기 고분군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백제 한성기 고분군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고분이란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누리꾼들도 유적 발굴에 대해 신기함과 기대감 가득합니다. 이런 기사 보면 아직도 얼마나 많은 유적이 숨겨져 있을까 궁금해져요. 어릴 때 꿈이 인디아나 존스였는데 지금이라도 중절모랑 채찍 챙겨야 되나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향후 정밀조사를 통해 유적 범위를 확인하고 문화재 지정과 학술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고증하는 소중한 유물이니만큼 발굴과 더불어 향후 보존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만큼 이번 물의 날에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남부 지역에 이어 충청권까지 가뭄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걱정도 큽니다. 상수도 요금도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누리꾼들도 물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틀어놨다가 아이한테 혼났네요. 반성의 의미로 물절약 챌린지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이 가뭄이라는데 다들 이상기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네요. 라는 댓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버린 생활하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물을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뜨거운데요.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이 일탈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진보 성향 단체들은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헌법 유린이라면서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김종우 총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충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진숙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3월 6일에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인권조례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지를 제출했습니다. 총 회장님, 우선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에 기독교 연합회 단체가 있고요. 네. 그 15개 시군에 약 3,800개 교회와 70만 성도가 있는 네. 그 단체의 모임이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만 했던 사람이라 네. 몰랐었어요. 인권위원회가 인권조례안이라는 걸 내려보냈는데 그 조례안에 전문을 받아보니까 20가지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제목은 20가지인데 실제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다 알고 나서는 저희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가장 컸던 것이 성문화였었어요. 네. 건전 문화, 건전 가정, 건전 사회. 우리는 그런 늘 건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성문화는 동성애, 젠더, 좀 급진적인 페미니즘의 성혁명 이런 것들이어서 이게 무슨 단어냐, 이게 뭐냐.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죠.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100여 권을 저희들이 다 수집을 해서 검토한 결과 한마디로요, 저희는 그냥 경악,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 교과서는 포르노 같아. 이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해야지? 이걸 교육으로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뻔한데 이거를 인정하라고? 그것이 저희 그러니까 총 회장님 말씀은 인권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런 교과서들이 만들어졌다는 그렇죠. 그거죠. 네. 어떤 조항인데 이렇게 총회에서 반대하고 기독교 총연합에서 반대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걸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내용이 네.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제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2012년이니까 이제 10년이 지났죠. 그리고 교과서를 만들 권한은 교육청에 있지 않아요. 아니 교과서 예,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교과서에서 만드는 것이고. 인권조례에 제가 알고 있기는 성 정체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아마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미 우리 그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또는 국제정신의학협회라든지 국제적인 사회나 또는 선진국에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 지향이 질병이 아님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임을 인정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건 개인의 신념이니까요. 그런데 그 신념을 사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게 인권이고요. 그래서 저희 인권위원회 법이나 또는 우리 인권조례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 지향을 가졌든 간에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차별할 수는 없다. 이게 내용입니다.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예. 심각하죠.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성문화를 동성애나 젠더, 급진적 페미니즘이 말하는 성혁명 쪽으로 그들을 소수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럼 소수자에 대한 인격은 최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런 거죠. 그래요. 소수자들이 자유도 권리도 보장되어야 맞죠.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이 와, 그 법은 좋은 거야. 그건 참 필요한 법이야. 이런다면 우리는 와, 잘했네. 이것으로 끝날 텐데 대다수 많은 사람이 와, 이게 법이라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국가가 알 권리를 줘야 되는데 20가지 내용의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는 21가지였어.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몰랐어요. 나중에 찾는데도 참 어려웠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 저희들의 가슴에는 이건 아니다 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좀 난감합니다. 이 인권을 소수자의 인권이나 다수자의 인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 이제 그 지점이 좀 마음에 좀 걸리는데요.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인권을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그 인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함께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소수자 인권이라고 했을 때 이 소수자 인권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펼치는 것이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타깝고, 말씀하신 무슨 성문화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인권조례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 자체에 그걸 뭐 조장하거나 이런 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미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국을 한 바퀴 돌아서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성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는 사람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로 포장해서 아니라고 한들 아닌 게 아니고요. 네. 초등학교나 지금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들의 권리라고 그래서 임신도 너희들 권리야. 행복추구권도 너희들 권리야.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말하면 그것은 차별금지법으로 3천만 원의 벌금 내지 3년의 징역형을 처한다고 하는 이런 조항들을 법으로 다수가 반대한다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법까지를 10여 차례 지금 계속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째 이것을 우리 현실인데 아니라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고 우리 손주들의 현실이에요. 단지 조례지만은 그 내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례가 근거가 돼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학생인권 조례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 좀 넘어가 보면요. 지금 이제 학생인권 조례 보면은 학생의 체벌과 두발 같은 복장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면서 학교 내 폐단을 좀 변화시켰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요. 반면에 또 그 학생이 휴대폰과 뭐 전자기기 소지 이런 걸 규제할 수 없게 한 것은 또 이런 문제를 낳았다. 또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학생인권 조례 어떻게 보십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학생인권조례 제1조가 목적입니다. 예.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리 헌법, 그다음에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조약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학생도 학교에 생활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 그리고 기본권 이것을 지켜주고 또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교육받을 권리를 잘 지켜주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 학생도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네. 학교에서 박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왜 이걸 조례로 했을까가 사실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법률이 아니라 조례로 되었을까? 아시다시피 제가 잠깐만 네.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강제기압 이런 것들이 당연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던 거죠.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인데 허용이 됐던 것입니다. 학교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 중에서 가장 뒤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늦은 지체된 문화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때 이것을 보호할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조례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가. 그리고 이 조례가 완전히 합헌이라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법 같은데 저희가 왜 폐지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저희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뒤 분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는 분명한 이슈를 가지고 폐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법률가, 교수회의, 전국의 시민단체 또 저희들 목회자까지 나서서 이 일들을 저희가 반대하기 위한 모임은 지금 너무 많이 전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그 자율권을 줬어요. 휴식권이라는 걸 줬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복장도 자율,
공부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리고 노는데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우스우니까 선생님을 쳐요. 툭툭툭 치고 이 대전에서 공부 시간에 나와서 들어놓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조작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진행되는 교권이 무너진 상황을 어떻게 이쁜 말로 과연 감당이 가능하겠고 또 아이들이 임신을 터칭하지 마라. 아이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 그 아이들한테 임신하지 마라 그래놓고 지금 학교에다가 피임하는 콘돔 기계를 갖다 놓겠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이제 나눠주겠다. 이게 이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미성년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성에 대해서 이런 자유를 꼭 줘야 되나? 네. 도저히 저희는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시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사실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걱정한다, 걱정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조례니까 그 인권조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인권조례로 어떻게 학교에 변화가 생겼는가 이걸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 교권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거나 무너지고 있다거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교권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권활동가니까요. 교권이 만약에 교사의 권리라면 또는 교사의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 교권이 무엇인지 정의된 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교권이 무엇인지 정의된 법이 없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은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엊그저께 뉴스에 발표가 됐고 이제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학생의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그동안 모르시죠? 교장만 갖고 있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일선의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생활 지도권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권이 무너졌다면 그 교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따져봐야 할 것이고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살펴서 제대로 교육활동의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네. 정부에 있는 것이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교권이 떨어진다? 학생 인권이 교권 추락을 어떻게 보면 좀 부추긴다.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권이 무엇이냐?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을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내면화되고 학교의 문화로 정착되었을 때 어떻게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이라는 말씀을 쓰셔서 인권이라는 분위기로 포장을 해 가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소수자만이 아니고 학생들의 자율권만이 아니고 교사, 저희들 같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인권이에요. 그러면 인권은 동등하게 서로 공유되어질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2001년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일들을 찾아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거기 없습니다. 예, 원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지내오면서 20여 년 지내오면서 그분들이 했던 행동들과 하는 일들을 보면 이거는 지금 알게 되면요. 그대로 이게 다 공개돼서 알게 되면 누구인들 와 학생인권 조례안 필요하네. 기본인권 조례안이 필요하네. 그렇게 말하는지 저같이 순진한 사람이 안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팩트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포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학생 인권 조례, 뭐 충남 인권 조례 이게 유지돼야 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반대 폐지를 원하는 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반대 의견 이런 분 종합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걱정하시는 지점이 동성애나 이제 이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의 믿음을 근거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 타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또 차별금지 이런 것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다수 말씀하셨는데 노예제에 대해서 다수가 지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노예제가 우리가 올바르다고 하지 않죠.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지지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나가야 할 마땅한 가치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제사회 유엔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도 거듭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완벽하게 국제인권 규약에 부합되는 것이고 만약 이 조례들이 폐지된다면 차별받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약화된다. 누군가 더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방송국에 감사드리고 언제라도 대화를 하고 팩트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에 따뜻함이 묻어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참 따뜻하지 않는 게 너무 가슴속에 있는 것이 속이 상합니다. 그동안 이 과정들을 지켜와 보면서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나 여가부나 기타 그 안에 지금은 성문화만 얘기했지만 사실 7, 8가지가 인권위원회 내용이 우리한테는 맞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인으로서는 더더욱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표님도 국가에서 이 국민들을 소화시키고 설득시켜서 모두가 공인되어짐으로 공의롭게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조례안을 지난 정권 때 약 12만 건들을 발의를 했는데 3,500건 정도가 제정됐어요. 네. 법이 있는데 왜 조례안을 통해서 일을 했겠어요? 보면 거의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게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은 뒤에서 할 일이 아니다. 네. 이게 안타까움으로 조금 마음이 네. 속이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쪽 모두 좀 깊이 있게 대화를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고 또 단호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나의 인권이 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겠죠. 네, 오늘 뉴스크리에이트 시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